그래도 내가 좀 잘생겨지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두 번째, 여행 경로와 본 것. 자, 경로는 여정이라고 하고요. 이거 용어는 알아두세요. 본 것, 실제로 본 건데요. 이 견이 볼견자잖아. 볼견자네요. 다만 본 것이라고 견문만 본 것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들은 것도 들어갑니다. 여행지에서 실제 자, 견문은 감각한 거예요. 가서 감각한 거. 경로는 길, 여정, 어디 공간의 이동. 자, 정리를 이렇게 하실래요? 경로 여정은요 공간의 이동이고요. 본 것은요 견문은요 감각한 것, 즉 경험. 감각한 걸 경험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느낀 생각 느낌 됐고요. 네 번째, 자신의 소감. 아이 쉬워라. 오른쪽 감상문 쓰기예요. 여기는 대상을 접하게 된 동기 계기래요. 대상이 뭔지 모르지만 대상에 대한 나의 감상, 마음속에서 일어난 감정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 계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개와 감상이 있고요. 나머지 변화, 정서 표현. 내 기분을 표현하면 됩니다. 너무 유치해요. 이거 차이점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아유,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 넘어갈게. 성찰하는 뻔한 얘기 안 볼게요. 네, 안 해보세요. 성찰하는 의 그냥 님들 읽으세요. 뭐 진정한 나를 찾는다 막 그런 건 됐고 맨 아래줄만 봐봐요. 글의 공유를 통해 성찰하는 글은 나를 돌려보는 글이지만 이 글은 공유할 수 있구나. 공유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생긴지 보니까 공동체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구나 라고 요거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너무 뻔한 얘기. 그럼 공유 안 하면 발전에 기여 안 하면 공동체 문화에 아무 상관없죠. 나 혼자 쓰고 내가 혼자 보면 공동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일기 쓰고 아무도 못 보게 하면 그게 공동체랑 무슨 상관입니까? 네, 그래서 공유함으로써 생기는 공동체 문화 발전. 자, 정확히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공동체 글쓰기 문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됐고요. 29쪽 보시면 자,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수필과 회고문이 있는데 여기서도 두 가지로 정리해 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수필, 회고문 등이 성찰한 글이다. 글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네, 형식이 정해지지 않았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글은요. 써야 되는 유의점이라고 따로 각각 써놓으셔서 뭐 인사말을 써라, 격식 있게 써라 막 이런 말 쓰잖아요. 이 성찰한 글은 나를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글이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수필이 가장 형식이 자유로운 글이고 같은 말로 뭐라고 하면 돼요? 비정형성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해진 형식이 없다. 비정형성이 바로 성찰글의 특성입니다. 자, 나머지는 자유롭게 쓴다는 겁니다. 별거 없고요. 글쓰기 과정 내려와서 볼게요. 네 번째 점이죠. 글쓰기 과정 괄호 1번.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의미 있는 사건을 선정함. 넘어갈게. 구체적 내용 선정과 조직. 네, 선정한 사건과 사건을 구체적이고 진솔. 구체 진솔 두 개만. 아우, 이 교수님. 라디오 나오거든요. 자, 이거 떼오신 논문이 뭐냐면 이게 2019년에 나온 건데 그 라디오 이 친교 글쓰기에 대한 이 교육학 논문이야. 이게 출처글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라디오의 사연 쓰기라는 교육 과정에서 유용할 만한 글쓰기 과정 소개 이런 논문 연구 자료야. 여러분들 논문이요 과학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학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형태의 글을 보여주고 훈련시켜야 학생들의 글 읽기 능력이 향상될까요? 막 이런 것들을 연구한단 말이야, 교육학이.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교육학과를 갔는데 하다 보니 선생은 아닌 것 같아. 그럼 가끔 석사로 빠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육학 석사? 그럼 이런 거 하게 돼요. 그러면 무슨 일 하나요 하면 교육청 직원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논문이 나오고 그 해에 수능에 1번, 3번 화작 문제가 라디오 드라마가 나왔어요. 이 교수님이거든요. 자, 이거 일상 속에서 친교 표현한 글인데요. 이거 결국에는 매체 특성 얘기거든. 세 번째 점 볼게요. 세 번째 점. 구어 담아라는 용어를 설명해 주십니다. 구어 담아 읽어볼게요. 화자와 청자의 대면 상황에서 의사소통으로 즉흥적이며 정교하면 체계성이 전통적 글보다 떨어짐.
비문법적인 표현이나 생략이 발생함. 카톡과 같은 SNS 댓글 라디오 사용. 됐죠? 핵심은 이거예요. 즉흥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대화 상황. 됐죠? 언제? 대면 상황에서 의사소통이 돼요. 자, 다만 시대가 흘러서 매체가 발달해서 대면 상황이라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오늘 문제에 있어요. 면 대 면이었어요. 다시 면 대 면이건 왁구 대 아니 얼굴 대 얼굴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단순히 얼굴을 맞댄 거를 구면 상황으로 보지 않고 구어담화 상황을 안 보고요. 카톡, 댓글, 라디오 사연 등도 충분히 구어담화라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 그때 나오는 말투다. 그러니까 실제 말하는 듯한 말투란 뜻입니다. 이 아래는요, 학교에서 니들이 주신 PPT에는 깨져 있었어요. 이게 검은색으로 깨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텍스트를 검은색에서 안 보였는데 드래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래그해서 다시 글씨 그 색깔을 바꾸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니들이 준 거는 검은색이어서 뭐야 해서 이제 긁어보니까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표였어요. 표. 30쪽 보고 있지 우리. 이거 님들은 더 제대로 봤겠지? 학교에서. 구어, 담아, 문어, 담아 네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아래에 이거 표현 양식 내가 괄호판 잘못 줬다. 표현 양식이 구어는 음성, 담아는 문자, 문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려봐. 선생님 이거 저라는데 저런 거 있는데 이거. 그래? 문어 담아가 한 세트였던 것 같은데? 문어 따로 담아 따로가 아니라 맞아. 약간 구어 담아, 문어 담아 이렇게 두 개였네요. 쏘리. 구어 따로 담아 따로 씨. 너무 완벽하군요. 야, 니들은 PT 갖고 있잖아. 나한테 게임 거 주면서. 땡큐. 구어 담아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교과서 안 하지. 교과서 안 하지. 같은 교과서 안 하지. 교과서에 있어? 이게 구어 담아를 두 개로 나눠주셨어요? 일단 해야 되지 않나? 교과서? 이번에 했으면 이게 이거였군요. 나는 음성 문자인 줄 알았어요. 음성과 문자로 구어 담아를 나눈 거였군. 여기도 음성, 문자. 이렇게 된 거였어. 뭔가 했다. 글자는 써있어? 연결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예시인데요. 예시는 일상대화 상담. 근데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알겠다. 인터뷰. 이렇게 된 거였군. 희극이 아니라 희곡 아닐까? 이거 맞아요. 희곡이지? 네. 거기 써있어요. 텍스트는 라디오 사연. 그치, 라디오 사연도 문자로 받죠. 읽어주는 게 이제 음성이지 사연 자체는 문자로 받네요. 저 라디오 좀 자주 들어가고 강의, 연설, 발표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학술 논문. 지긋지긋. 여러분들 논문 쓸 것 같습니까? 써야 되지 않나? 무조건 써야 돼요. 졸업 논문은 써야 돼요. 땡큐. 뉴스 같은 거는 어디서? 뉴스요? 뉴스 대본은 당연히 문어 담아 문자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뉴스 아나운서가 뉴스 멘트는 음성 문어 담아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개는 뭡니까? 앞에서 봤었던 개인적인 소통 과정에서 나오는 말투를 구어 담아에서 보면 되고요. 공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담화 패턴을 문어 담아에 넣으면 깔끔하게 나오고. 비격식 격식입니다. 그거는 상대높임법 문법 용어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설명을 하면 비격식에 해요체가 있거든요. 근데 아나운서도 해요체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달라요. 약간 뭔가 더 정형화돼 있는 게 문어. 어휘에서 많이 갈려 사실은 이 구어 담아 문어 담아라는 게 어휘에서. 예를 들어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두 개가 다르거든. 여기가 고맙습니다지, 여기가 감사합니다지. 보통 어휘로 많이 갈려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어떤 각각 패턴인지는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봅시다. 구어 담화는 실제 대화할 때 나오는 말투인데 뭐 딱히 걸리는 거 없으시죠? 이게 좀 어색한가요? 라디오 사연 되게 친숙하게 읽어줘요. 사연 보낼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정도는 말투죠. 방송 대본? 방송 대본?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요. 하필 자네가 뉴스를 말해줘갖고 뉴스 방송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예능 방송 뭐 이런 네, 예능 방송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예능 방송 결국엔 또 다 대본이거든요. 근데 실제 말하는 것처럼 리얼하게 대본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내 여자친구가 맨날 보고 있는 거지? 나는 개단가. 그 강영국 나오는 거 있잖아. 나는 개다. 나지. 나쁜 기는 없다. 개는 훌륭하다. 나는 개다. 나는 솔로다. 나는 솔로. 나는 솔로다 하고 개는 훌륭하다 섞여서 미안하다. 아니 선물을 길어보시는 것 같아. 나는 개다. 강영은 개인 줄 알았어. 술로 또 뭐지? 그것도 많이 물었는데 우리 엄마가 미쳐서 물었는데 돌싱글 아니 뭐지? 돌싱 뭐지? 돌싱글즈 맞나? 그거야? 요즘에 그냥 TV가 그런 거 보고 있더라. 야 그것도 재밌다고 그래요. 그 부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송중기 나오고 또 재밌다고 또 난리. 아니 돌아와서 방송 대본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방송 말하는 겁니다. 실제 대화체를 써야겠죠. 여기는 말 것도 없어요. 인물이라는 캐릭터가 실제 말하는 걸 리얼함을 줘야 되기 때문에 희극지 말고 당연히 영화 대본이잖아. 연극 대본이잖아. 리얼해야 되지.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음성 문자 차이점은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텍스트 기록된 거 귀로 들어야 되는 거. 아유 너무 싫다. 문어담화 강의 연설 발표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발표 가끔씩 하잖아. 그거요. 그때 말투요. 평소 말투처럼 안 하잖아. 이거 많이 해보셔야 돼요. 대학 가면 이거 할 일 진짜 많거든. 아우 이거 할 때마다 땀이 너무 나. 근데 그 발표할 때 꼭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문어 담화처럼 해야 되는데 이 발표를 이렇게 하면 되게 없어 보이는 거 알아요. 제가요 이걸 연구해봤는데요. 되게 없어 보여. 그래서 이거 문어 담화에 들어간다는 거 발표도 문장은 뭐 됐죠. 책 딱딱한 책이요. 그래서 거기 박스는 그런 식으로 할 예시가 되어 있는 거였군요. 고마워. 자네가 아니었으면 곤란할 뻔했는데 너는 뭘 쓰냐 이미 네가 다 써봤으면서. 자 31쪽 이게 그 논문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실제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가상의 라디오 쓰기를 해보겠대요. 자 사연의 중심 소재, 분위기, 시공간적 배경. 자 자신의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다수였고요. 가장 대부분 현재를 배경으로 사연을 구성한. 이걸 굳이 여기다 실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하면 이 라디오 사연을 비롯한 구어 담화의 특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 31쪽은 구어 담화의 특징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구어 담화 때는 뭐가 나와요? 대부분 최근 최신 이야기고 자기의 이야기 위주로 하는구나. 그렇구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최신 배경을 설명한 게 바로 구어 담화의 특징이었고 아마 그 의도로 실어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중심 소재 분위기, 시공의 배경과 관련된 글을 썼을 때는 때의 제안은 현재 시점 같은 얘기죠. 자신감 있게 자신 표현. 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신이 있는 글을 써라. 재미만 찾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독자를 도래한 전략 글쓰기. 독자 고려는 여기서도 나오네요. 뭐 더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셨지? 여러분들 이 라디오까지만 보고 싶시다. 사연의 구성과 전개 방식이에요. 1번 라디오 사연을 가정하여 불특정 다수를 고려하여 빠른 전개로 미리 검열한 구어체를 활용함. 라디오 사연을 가정하여 2단계 청자를 고려함. 자, 2단계 청자가 누구냐면요. DJ와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인데 여기는 임의로 독자라고 했네요. 자, 그랬죠? 들을 독자란 말이 사실 이거 역설이거든. 들을 독자. 이상하죠? 다만 청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두 단계, 두 그룹의 청자를 고려한다. 그 다음 구성전개와 관련된 글을 쓸 때의 제안은 신규 표현한 글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보다 핵심과 요약, 빠른 전개의 글쓰기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위에서 반복된 게 뭐냐면요. 빠른 전개예요. 빠른 전개. 이 구어체, 신규 표현한 글에서는 빠른 전개의 글이 중요하구나. 요거 체크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극적인 요소가 첨가된 경우 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 여러분들 극적인 표현이 뭘까요?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적이 뭐야? 뭐뭐스럽다라는 뜻이지. 극스럽다. 극이 뭔데? 이게 극이잖아. 극스럽다. 이 혁신하려가 다른 문화 작품과 다르게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서술자가 없이 배우가 직접 행동과 대사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감각이죠. 다른 거에 비해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극적이라는 거는 같은 말로 감각적이다. 즉 구체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볼까요? 행동에 긴장이나 감동을 넣어 여기 있네요.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33쪽 보고 조금만 쉽시다. 문체와 표현. 문체 알죠? 직접 화법의 빈도가 높대요. 네, 계속 지금 구어 다방의 특징이야. 직접 화법 그대로 가져온 거의 빈도가 높고 문장을 짧게 쓴다. 네, 아까 빠른 전개랑 비슷한 말이네요. 말줄임표, 느낌표, 이모티콘처럼 대면의 상황을 같이 느낄 수 있는 표현을 많이 사용함.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면 이제 느낌이 올 텐데 이 라디오 사기를 쏠 때 누군가의 대사를 소개하기 위해 큰 따옴표를 이렇게 해줘서 줘요. 그래서 오늘은 김봉수 씨의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봉수입니다. 어제 어머니 환갑잔치라서 환갑잔치에 갔는데 어머님이 아이고 뭐 이런 걸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하셨어요. 이런 식의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발화가 많다. 그리고 대면 상황을 느낄 수 있는 표현들.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모티콘은 어떻게 써요? 쓸 수는 있죠. 청취자가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모티콘 얘기를 굳이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DJ는 읽을 수 있죠. 근데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는 인식할 수 없으니까 아까 검열한 구어체 활용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걸러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전개 방식, 구성 방식, 검열했을 때 이런 거 걸러집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 신규 표현하는 글의 특징이에요. 신규 표현하는 글. 신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래는요 짧게 써라. 근데 무분별하게 이모티콘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조금 유치한 얘기입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가 이 뒤는 1-2 단원에 대한 PPT 마지막 7자식 PPT인데요. 여기가 그거예요. 책임률이요. 예. 1단원이죠. 네, 1-2예요. 이게 7차식 PPT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여기는 외울 게 조금 있어요. 왜냐면 지적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용어들도 많고요. 조금 예민한 예시들도 막 실어놓으셨더라고. 아니 무슨 화우석도 실어놓고 막 그랬어요. 이거 이따가 슬쩍 볼게요. 여기는 읽을 게 많더라고요. 자, 조금만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드리고 문제 풀어보자고요.